안녕하세요. 아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짜잔!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진행하는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 아기 모자 뜨기를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는 파우치에 든 키트를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예쁜 크라프트 박스에 키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니팅룸 세트도 진행을 했었고 대바늘 뜨기도 진행을 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실만 들어있는 키트를 구매했습니다. 연보라색, 초록색, 핑크색 예쁜 실이 들어있습니다. 캠페인 소개서네요. 이 안쪽에는 이 모자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쭉 적혀져 있는데요. 그동안은 14년간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도와줬다고 해요. 이번에는 베트남 소수민족의 신생아를 살리는 일에 동참을 한다고 합니다. 뒤쪽에는 대바늘 뜨는 방법과 니팅룸 뜨는 방법, 그리고 조금 더 간편하게 뜰 수 있도록 모자 뜨기 체크도 있네요. 몇 줄 떴는지 헷갈리니까 아예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기도 했네요. 자, 이런 설명서와 이런 봉투가 들어있는데요. 모자를 나중에 다 뜨고 난 다음에 이 비닐에 넣어서 봉투에 넣은 다음에 우체통에 넣으면 다시 세이브 더 칠드런 본사로 전달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럼 오늘 모자 뜨기는 대바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바늘과 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대바늘 키트를 구매하신 분들은 그냥 쓰셔도 되지만 혹시 집에 있는 걸로 활용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즈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6mm 대바늘을 사용할 건데요. 이 바늘 굵기가 얇아지면 코가 작아지기 때문에 모자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반대로 이 대바늘의 굵기가 굵어지면 모자의 크기가 커지겠죠. 이 키트가 얘기하는 걸 똑같이 맞추려면 6mm 바늘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4mm로 했다가 엄청 조그마한 모자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서 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실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좀 넉넉히 한 100cm 정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실을 잡으실 때는 왼손에 엄지, 검지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코를 만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대바늘 하나를 준비해 주신 다음에 엄지의 앞쪽에 있는 실을 걸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검지의 앞쪽에 있는 실을 이렇게 걸어주세요. 이렇게 거셨으면 엄지 사이로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코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짠! 이렇게 44코를 다 떠왔습니다. 이렇게 짧은 실이 있을 거고 이제 실과 연결된 이 긴 실이 있을 거예요. 이 실을 계속 활용을 해줄 거고요. 얘는 마지막에 마감을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겉뜨기를 해볼 거예요. 겉뜨기는요, 이 바늘을 첫 코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실과 연결된 곳 있죠? 얘를 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주시는 거예요. 얘를 잡은 상태로 이렇게 빼주시는 건데요. 이렇게 꽂으신 다음에 이 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늘에 감아주신 다음에 이 감아준 이 친구를 이렇게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코를 이렇게 빼주시는 겁니다. 하시면서 살살살살 올려주시면 코를 빼기도 좋습니다. 이쪽으로 쭉 다 넘어가면 이게 한 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6단을 떠주셔야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제일 처음 시작하는 코와 마지막 코를 하실 때는 좀 실을 좀 더 단단하게 꽉 조아서 감아주셔야지 좀 더 단단하고 일정한 모자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겉뜨기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겉뜨기만 하는 걸 가터뜨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단부터 14단까지
메리아스 뜨기를 해볼 건데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이걸 반복하는 걸 메리아스 뜨기라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우리 가터뜨기 했을 때처럼 1단을 겉뜨기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일단 메리아스 뜨기의 첫 단인 겉뜨기를 해주었는데요. 이제 안뜨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뜨기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앞바늘에서 뒷바늘로 이런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안뜨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실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코를 빼신 다음에 얘를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 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꽂아주시고 실을 앞에서 뒤로 감아주신 다음에 보면 여기 실 고리가 하나 생겼죠? 코를 이런 식으로 빼준 다음에 걸려있던 걸 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총 14단을 쌓아주시면 돼요. 7단, 9단, 11단, 13단은 겉뜨기가 될 거고요. 8단, 10단, 12단, 14단은 안뜨기가 될 거예요. 가터뜨기를 한 부분과 메리아스 뜨기를 한 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를 줄여나가면서 또 뜨개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코를 다 외우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짜투리 실을 활용해서 먼저 코를 줄일 부분들을 체크를 해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실들을 돗바늘에 끼워서 코수를 표시를 하는데요. 한 코와 두 번째 코 사이 돗바늘을 넣어서 실을 통과시켜주세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걸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표시를 해볼 건데요. 이제는 8번째랑 9번째 코에 또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나중에 빼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일 먼저 코 줄이기 할 때 주의사항은 첫 코와 맨 끝 코는 절대로 모아뜨지 않습니다. 겉뜨기를 할 때만 코를 줄이고 안뜨기를 할 때는 그대로 떠주시는 건데요. 얘를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코를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첫 코는 그대로 뜨개질을 해줍니다. 이제 실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모아뜨기를 해야 돼요. 자, 모아뜨기는 뭐냐? 겉뜨기를 하는데 이 두 코를 한 번에 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겉뜨기를 하는 것처럼 떠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코를 줄여서 총 10단을 떠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겉뜨기를 계속 하다가 자, 실이 나왔다. 그러면 다음 두 코를 같이 이렇게 통과한 다음에 겉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를 줄여가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44코로 시작을 했는데 한 단을 뜨고 나면 38코가 될 거고 그 다음은 37코, 26코, 20코, 총 14코로 다 줄어들 거예요. 총 10단을 쌓아 올렸고요. 이제 25단을 떠볼 건데요. 모든 코를 다 2개씩 떠줄 거예요. 2코를 넣고 돌려서 2코를 떠주세요. 자, 한 코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다 뜨면 14코의 절반인 7코가 남겠죠? 자, 이렇게 7코가 남았다면 모든 실을 빼주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우리 실을 30cm 정도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돗바늘을 실에다가 이렇게 꿰어주세요. 이제 코를 다 빼볼 건데요. 이렇게 걸어주시고 또 이렇게 걸어주시고 돗바늘을 이렇게 쭉 통과를 시킵니다. 슉 당겨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될 거예요. 아까 코 줄임을 위해서 꽂아두었던 이 실들은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무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무늬가 바깥쪽으로 보이게 한 상태에서 모자의 윗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우리가 바느질 한다고 생각하시고 먼저 위쪽을 한번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동그랗게 잘 매듭을 지어주신 다음에 이 끝과 끝을 박음질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옆부분이 잠기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마감을 해주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실이 남는데요. 얘는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고 얘는 마지막에 끝이 난 부분이에요. 서로 매듭을 좀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 단단하게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바로 끊으셔도 상관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 라인을 따라서 실을 좀 숨겨줄 거예요. 몇 번 정도 옆쪽으로 통과를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귀여운 아기 모자가 완성이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일부러 색을 바꿔 뜨거나 하지 않고 기본 타임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한 색깔로만 해도 가터뜨기, 메리아스뜨기를 활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단조롭지 않고 귀엽게 모자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특별하게 뭐 매듭이 있거나 실이 남아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보너스로 그러면 방울 다는 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생아가 쓰는 모자기 때문에 방울을 너무 크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세 손가락 정도만 활용을 해볼게요. 이 손가락에 이런 식으로 실을 칭칭칭칭칭칭 감아주세요. 방울 크기가 될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지는 마시고요. 이 정도 묶어주신 다음에 실을 잘라주시고요. 이 손가락 사이로 실을 통과해주시고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한번 감아주세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통과했던 실과 매듭을 좀 지어줍니다. 돗바늘로 이 방울을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한 15cm 정도 실을 남겨준 다음에 잘라주시고요. 이 동그랗게 한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반을 잘라주세요. 그럼 아직까지는 막 방울 같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가위를 이용해서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가면서 동그란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되셨으면 역시 돗바늘을 이용해서 모자의 가장 윗부분에다가 이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쇽! 360도 돌아가면서 이 방울과 모자를 고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돗바늘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안쪽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주신 다음에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짜잔! 귀여운 아기 모자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모자는 그냥 봉투에 넣어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차가운 물에다가 세척을 해주시면 좋아요. 따뜻한 물에 하면 이게 확 수축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차가운 물에서 조물조물조물 세척을 해주신 다음에 바짝 말려주신 다음에 세이브 더 칠드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세척을 하고 잘 말려주시지 않으면 비닐봉투 속에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사실 뜨개질을 평소에는 안 하다가 매년 연말이 되면 좋은 의미로 이 모자뜨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초보도 대바늘 뜨기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어렵다 하시면 니팅룸 키트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여러 번 이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필요한 영상은 저희 어른이의 취미생활에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면서 마무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